농구에서 미국의 드림팀이 있다면 양궁에는 한국 대표팀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한국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과 마지막으로 경기하는 팀은 은메달을 따는 팀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팀 감독이 대부분 한국인인 올림픽 종목 바로 양궁입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양궁의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시작해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여자 단체전에서 무려 10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그야말로 난공불락 그 자체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여자 양궁 대표팀의 올림픽 10연패는 미국 농구 대표팀조차 이루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올림픽에서 10연패를 이룬 종목은 우리나라 여자 양궁팀 이외에 미국 수영 남자 대표팀의 400m 혼계영이 있는데요. 1960년 로마올림픽부터 1976년 몬트리올 대회까지 5연패했고 이후 정치적 이슈로 미국 선수단 전체가 불참했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제외하고 1984년 LA 올림픽부터 2021년 도쿄 대회까지 10회 연속 금메달을 이루어 우리나라 여자 양궁팀과 함께 단체전 최다 연패 타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영대표팀의 기록은 이번 대회에서 중국에게 금메달을 내주며 은메달을 기록하면서 연속 금메달 수상 기록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로써 올림픽 연속 우승 최다 타이를 기록한 두 팀 중 미국 수영 남자 대표팀의 연속 우승 기회는 없어졌지만 우리나라 양궁 여자 대표팀은 2028년 LA 올림픽에서 11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회에 걸려있는 양궁 남녀 개인전 2개, 남녀 단체전 2개, 혼성 단체전 1개, 총 5개의 금메달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두 독차지했다는 것은 양궁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빈약해 보일 정도의 대단한 성적입니다. 여자 대표팀뿐만 아니라 한국의 남자 양궁 대표팀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이 또한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2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양궁에 강한 걸까요? 우리나라 양궁 실력의 기원은 활을 잘 쏘는 우리 선조들의 DNA를 물려받아서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요. 고구려의 초대 군주인 주몽은 신궁으로 불리웠을 만큼 활을 잘 다루었다고 전해지며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에서는 활을 사용해 전투를 벌였고 조선시대에서는 양궁을 국궁으로 정해 국가적으로 육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고서에서 동쪽 사람들을 일컬어 동이라한 것은 활을 잘 다루는 사람 즉 동쪽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중국 고서다 보니 자기네 중심으로 생각하여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활을 잘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한자의 이자는 큰 활을 뜻하는 것으로 고대 시대부터 중국도 인정한 우리 민족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DNA를 이어받아 오늘날 양궁 강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억지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DNA의 바탕 위에 실력주의 양성이라는 대한양궁협회의 기조도 양궁 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대한양궁협회는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단계별로 선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궁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과 정부와 기업 등에서 선수들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 올림픽마다 스타 선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3차례의 선발전과 2차례의 평가전을 거쳐 증명된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합니다. 이러한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전 시스템은 특정 선수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동안 다른 종목에서 나타나던 파벌과 학연의 악습이 없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조별리그전에서 감독의 명령이나 뒷거래 등을 통해 같은 팀 선수 간의 승부 조작 경기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같은 팀 선수를 1회전에서 맞붙도록 하는 원칙까지 두고 있어 이번 대표팀의 소속팀을 살펴보아도 남자부 김우진 청주시청, 이우석 코오롱 엑스텐보이즈, 김재덕 예천군청, 여자부 임시연 한국체대, 전운영 인천광역시청, 남수현 순천시청 같은 소속의 선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철저한 실력 위주의 선발이다 보니 지난 도쿄올림픽 3관왕이었던 안산 선수는 2024년도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24명 중 21위에 머무르며 16위 안에 들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올림픽 3관왕, 그것도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사상 최초의 3관왕이었던 선수가 다음 대회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이니 그만큼 인재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한국 양궁올림픽 대표 선발전은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진행되는데 그 과정이 선수들의 피를 말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평가전과 선발전을 통틀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수들이 쏘는 화살의 총수는 무려 4,055발이고 표적지 확인 후 사선을 왕복하는 거리가 무려 182km에 달합니다. 이러한 고된 선발전의 결과에 따라서 올림픽 대표가 선정되니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평가전에 돌입한 선수들은 웬만한 체력과 정신력으로는 좋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고도의 정신력만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올림픽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은 곧 올림픽 메달과 같다는 말이 생기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표팀 선발 과정으로 인해 이전 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이 다음 대회에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신예 스타들이 탄생하는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니 대표팀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원칙이 까다롭지만 투명하게 운영되니 모두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30년 동안이나 이 선발 과정을 유지해왔다고 하며 양궁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선발 과정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처음 등장한 임시영과 전운영, 남수현, 여자대표팀 선수들 모두 무명이었지만 실력만으로 대표팀에 발탁된 것입니다. 당연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은 여자 단체전 10연패는 물론이고 임시현 선수와 김우진 선수는 대회 3관왕을 달성하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양궁에 걸려있는 5개의 금메달 전 종목을 석권하며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라는 놀라운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조명받고 있는 여자 양궁 대표팀의 일화가 있어 화제인데요. 바로 원칙과 믿음이 만든 기적으로 2012 런던 올림픽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 양궁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치열하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그만큼 선발 과정은 매우 공정하며 이 과정을 거쳐 당시 최연주 기보배 이성진 선수가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양궁 종목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양궁 여자 단체전은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었고 국민들도 금메달 획득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양궁 여자 대표팀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팀 맏언니인 최연주 선수의 기량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인데요. 최연주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로 올라왔지만 훈련 도중에는 10점을 쏘다가도 6점을 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연주 선수를 대신해 선발전에서 4위를 한 선수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진지하게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양궁협회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올곧은 원칙을 고수하였고 공식적인 선발로 뽑힌 선수를 훈련 도중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문영철 양궁 대표팀 총감독은 교체는 절대 안 된다. 원칙을 지켜줘야 후배들도 선발전 시스템을 믿고 갈 수 있다고 원칙을 강조하며 선수를 중도에 교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궁협회는 최연주 선수를 믿고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컨디션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당시 최연주 선수는 무명으로 국가대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반발이 컸던 것입니다. 당시 기사에서 최연주 선수는 대표팀 구멍으로 지목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됐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랭킹 라운드가 끝난 후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양궁 독주가 끝날 것이다. 신인 최연주가 한국의 약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양궁협회는 최연주 선수를 끝까지 믿고 지원하였는데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 2012 런던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양궁 여자 대표팀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숙적 중국이었는데 당일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양팀 모두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엔드는 양팀 모두 낮은 점수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엔드가 시작되고 중국 대표팀은 3발을 9점 기록했으나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활은 7점이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최연주 선수였고 그 순간 최연주 선수는 기적 같은 10점을 쏘았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10점을 쏘며 팀을 지탱해 갔습니다. 세 번째 엔드에서도 최연주 선수는 2번의 10점을 쏘아내며 팀을 방어했고 마지막 엔드에서도 10점을 추가하며 5연속 10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총점 209점으로 마무리했고 대한민국은 마지막 3발을 남겨뒀을 당시 이성진 선수가 9점을 쏘고 최연주 선수는 8점을 기록했으나 최종 마지막 한 발은 에이스 기보배 선수의 차례였습니다. 기보배 선수는 9점을 쏘며 대한민국은 단 1점 차이로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여자 단체전 7연패라는 대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궁협회의 원칙과 신뢰 덕분에 최연주 선수는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고 역대급 맹활약을 펼치며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믿어준 양궁협회 사람들과 해낸 선수들 모두가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드라마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아울러 남자 양궁 대표팀의 이우석 선수의 일화도 있습니다. 고교 시절 5관왕을 차지하면서 이우석 선수는 최고의 기대주로 주목받았지만 2016년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서 4위에 그쳐 올림픽 출전권을 놓쳐버렸고 이후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군인 신분으로 출전하여 개인전에서 김우진 선수에게 패하며 금메달을 놓쳐 조기 전역을 하지 못하는 아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우진 선수는 금메달 세레모니를 이우석 선수를 위해 생략했다고 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당초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이 연기되자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를 뽑는다는 양궁협회의 철칙 때문이었던 것인데요.
이름값이나 꽂아넣기 같은 관행 자체가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실력 위주의 선수 선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협회의 철저한 원칙 때문에 이우석 선수는 다시 선발전을 치러야 했고 김재덕 선수에게 밀려 최종 선발전에서 탈락하며 올림픽 출전의 꿈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만도 한데요. 이우석 선수는 이런 아픔을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로 말끔히 씻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양궁협회의 철저한 원칙주의는 누군가에게는 지옥같이 잔인하지만 공정한 선수 선발이고 제 식구에게만 천국처럼 달콤한 파벌 관행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에 앞서 양궁협회는 파리의 명소 앵발리드가 경기장으로 잡히자 정몽구배 양궁대회를 서울 용산구의 전쟁기념관에서 여는 등 연습도 실전처럼 진행했습니다. 또 샌느강이 붙어있는 앵발리드에 불어오는 강바람에 대비해 남한강변에 훈련장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기업 등의 전폭적인 지원은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이번 올림픽에서 3관왕인 김우진 선수도 한국 양궁은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다며 선수 양성과 훈련 시스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피나는 노력 등이 뒷받침돼 한국 양궁은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회 운영을 언급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스텝의 믿음인 것 같다고 한국 양궁이 정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공정성의 배경에는 40년째 대한양궁협회를 후원하는 현대차그룹이 있습니다. 단일 종목 후원으로는 국내 기업 중 최장 기록입니다. 어쩌면 흔히들 말하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양궁을 꾸준하게 후원해준 후원사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현재까지 무려 약 5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현재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1985년 정 회장의 아버지인 정몽구명의 회장에 이어 2005년부터 그 자리를 이어받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양궁에는 출신 학교의 파벌이나 그 파벌 간의 암투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양궁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교내의 양궁부 내의 정규 교육과 훈련을 제외한 일체의 사교육을 금지하고 모든 비용을 양궁협회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동등하게 훈련된 선수들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불합리한 대우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평등 교육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앞선 올림픽 전적도 선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네임밸류나 특혜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선수는 물론 코치진 구성도 공모를 통해 대표팀 지도자를 모두 교체하는 이 철칙을 따릅니다. 그야말로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는 공정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종목의 스포츠협회를 향해 같은 집안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묵직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양궁협회는 물론 기업의 지원도 정말 굉장한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식당, 화장실은 물론 이동시간 체크 등 세심한 동선을 관리하고 한식 담당 주방장을 섭외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또 경기장 10km 밖 전용 훈련장과 경기장 300m 거리 별도 선수 휴게 공간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후원사 그룹이 직접 개발한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과 1대1 대결을 펼쳤고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선보였던 심박수 측정 또한 한국 선수들은 이미 적응을 마친 상태라고 하죠. 이에 선수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오로지 자신의 컨디션과 실력만 신경 쓰면 되었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뽑힌 만큼 나에 대한 자부심까지 추가하며 강심장의 면모를 뽐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양궁은 벌써 2028 LA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영술 양궁협회 부회장은 정의선 회장께서 이미 다음 LA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지시하신 게 있다며 우리도 한국으로 가서 바로 준비하려 한다고 합니다. 한국 양궁의 연이은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그리고 협회와 선수들 간의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의 성과는 한국 양궁의 역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헌신 그리고 협회의 체계적인 준비가 결합한 결과 한국 양궁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그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8 LA 올림픽에서도 한국 양궁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 벌써 많은 이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다음 LA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